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홍이 결국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지요. 이 결정이 국민들과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이자 결국에 정권 폭망으로 이어질 것이 뻔함에도 언론을 장악해야만 하는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동관 임명에 한동훈이 결부되어 있던 건 당연 지난 정순신 아들 문제에서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 논란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이동관 아들 건 역시 정순신 아들을 능가하는 사안이니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했다면 이동관 내정은 불가능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홍이 이동관을 내정한 것은 한동훈에게 어떤 메시지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애초에 간파한 듯한 이탄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동관이 지명되기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탄 의원은 이렇게 질의했지요. 장관님, 혹시 그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인사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인사 검증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드리는 것이 역대 어느 저번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직 지명도 안 된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월 달에 정순신 후보자가 학폭 문제로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개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주체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폭이라든가 어떤 그 허위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지금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시스템이 바뀐 게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곧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행하는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은 개선되는 게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 판결문 입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법원행정처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난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가요. 올해 2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카메라 앞에서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3월 달에 와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하겠다 말씀 주시겠다고 사실 했어요, 저희들한테. 네.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상황인데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정순신 후보자가 질문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라고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녀가 이 학폭 문제로 인해서 이 행정부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에도 폭언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피해자가 자살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다 기재가 돼 있고, 이게 일반 국민들 누구나 판결문 연락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만 알면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런데도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판결문에 접근도 못했다, 확인도 못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그냥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검증할 수 없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의혹 내용은 아마 대충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명도 안 된 인사 검증 내용에 제가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이런 않은 것 겁니다. 같습니다. 학폭과 관련돼서 복식 연습으로 복부를 강타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이상 부딪히게 했다라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기재가 있는데도 학폭이 열지도 않고 그냥 전학을 시켜서 학폭 기재를 기록에 남기지 않고 결국 고려대 입학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전학 아이디어가 나온 직후에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그러면 학폭과 관련돼서 왜 학부는 소속 시도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개선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면 끝이야. 아니라고 대답한 경우에 혹시 많은지를 인사정보관리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선해달라. 그것 관련돼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뭘 좀 확인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기계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이 임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번에 있었던 그 3월의 그 케이스처럼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판단의 문제는 사실 대통령실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질문지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답변이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물었을 경우에 그거를 거짓말하기는 사실상 공직을 하려는 사람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접촉을 해서 본인들에게 문제되는 사안들을 확인해 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는 드러날 수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알아서 한다 이거지요? 아직 지명되지 않은 인사를 거론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동훈의 답변의 수준을 이 단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정순신 건에서의 보완 대책은 말뿐이었고 그렇다면 다른 사안에서의 보완 대책 역시 말뿐인 게 됩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질의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취임한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넘었네요. 그죠? 예. 아까 오전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하나 짚겠습니다. 이동관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명도 안 된 분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게 안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말입니까? 한 두세 차례 반복하시던데. 지명도 안 된 분을 검증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명도 안 된 분에 대해서 검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워딩이 잘못된 거네요. 두 번을 계속 그러셔서 지명이 안 된 분을 상대로 검증하는 거죠 원래. 그리고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비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법원 행정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얘기했죠? 행정처장님. 맞습니까? 판결문 제공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 행정관과 저희 기조실에 있는 기획총괄 부장판사 사이에서 지난번 그 이슈가 난 이후에 예를 들자면 판결서 정보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행정처 입장을 물어왔던 것으로 제가 오늘 어제 파악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지금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답변이 오고 간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판결문 및 소송 제공 기록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이게 행정처의 답변이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아는데 네. 다시 한번 해당 총괄부장이랑 오전에 다시 해서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총괄부장은 그런 질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협의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 평가를 안 했는지 아마 서면 답변을 그렇게 행정처는 그걸 협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 나갔는데 한번 얘기하고 지금 끝난 거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 그러니까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될 때 법무부의 입장이 그거였어요. 이게 과거 정부와는 달리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질 것이다. 근데 지금 어느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어느 부분이 제도 정비가 돼서 어떤 부분을 갖고 법무부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자료도 안 내고 규정도 없고 그리고 아까 조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왜 후보자들한테 사전에 질문지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시로 보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녀 학폭 여부나 이런 것들 질문이 추가됐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상황이고 곧 올린다고 합니다. 여태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의 검증 과정에서는 개별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문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지요? 결론은 법무부는 특별히 조치한 것이 없고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정순신 사건 이후 뭘 했다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한동훈 법무부의 역량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법무부가 이동관 관련 사안을 안다면 결코 적격을 내릴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 임명을 해버렸으니 검증 책임은 오롯이 한동훈에게 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경의 한동훈 패싱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상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것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인자 소리를 들었던 한동훈이 이제는 서서히 방출각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동훈이 낸 결과물은 전무하지요. 이토록 과대평가된 인물이 있었을까요? 어찌되었든 이동관의 행보에 한동훈이 결부된 건 스스로가 인사검증권이라는 거대한 힘에 준하는 책임인 것이고, 지난 청순신 사태에서도 책임질 일은 아니라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으로 어찌어찌 넘어간 한동훈은 이번에 또 연탁 콤보이니 결국 이동관을 잡으면 한동훈도 같이 잡히는 꼴이 되었다 이겁니다. 원희룡은 김건일과 양평땅에 올인하며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 찍들의 지지를 받을 기회를 만들겠으나, 한동훈은 이동관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본인의 앞날이 휘발될 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휘발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